뭐야, 우리 동네잖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고?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혼자 살기 꿀팁, 1인 가구 슬기로운 안전 팁. 편하다. 역시 내 집이 최고야. TV나 좀 볼까? 자. 방범이 허술한 1인 가구를 노리는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시 원룸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김 씨의 집 도어락을 열고 강도가 들어 뭐야, 우리 동네잖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고? 에이, 설마 우리 집도 털릴까? 경찰이 방범시설 안전 여부를 파악하여 약 500여 곳 원룸을 모집단으로 진단한 결과 우수평가의 마지노선을 넘지 못한 원룸이 46%에 달했습니다. 민간 건물이라 시설주의 동의 없이는 평가가 불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 가까운 원룸이 기준을 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헐, 털릴 수도 있겠구나. 손 좀 봐야겠네. 와, 진짜 많네. 오케이. 오, 안 건가? 방송을 준비해볼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생각보다 원룸 범죄율이 꽤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살면 안전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안전용품들을 구매해봤어요.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한번 가볼까요? 고고! 자,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자. 자, 여러분, 드디어 다 개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바로 경보기입니다. 갑자기 문을 열었을 때 확 소리가 커지는 건데 이거 이따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창문 안전고리입니다. 이거는 창문을 확 열 때 열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건데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도어 렌즈 커버. 예, 이거는 이제 밖에서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려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 그 다음에 모형 CCTV입니다. 모형 CCTV. 이거 진짜랑 비슷한데? 자, 이것도 제가 같이, 이 스티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거든요. 예.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지서 스탬프. 야, 이거는 제가 사실 처음 봤어요. 고지서 스탬프는 처음 봤는데 되게 궁금해요, 이것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알코올솜과 화장솜과 아세톤. 오, 이게 왜 필요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정확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언박싱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가야 되겠죠. Let's go! 자, 여러분. 아까 보셨던 안전용품들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자,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물건은 경복인데요. 이 안에는 리튬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를 넣으면 작동이 되는 원리이고요. 자, 이제 바로 한번 제가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스티커를 제거해 주시고, 스티커를 떼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스티커를 제거해 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양면 스티커가 있어요.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이거부터 붙여줘야 돼요. 자, 이거부터 원하시는 위치에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주시면, 약간만 떨어뜨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만 붙여주시면 이제 이 센서가 서로 마주치고 있어가지고 딱 열렸을 때 바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소리가 안 나죠? 네, 문을 와우,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큰데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변 이웃들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설치도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지고 온 안전장치는요, 창문 안전고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이 저층이다 보니까 창문 쪽이 좀 불안한데 그렇다고 환기를 또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창문 안전고리입니다. 자, 제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창문과 창문이 교차되는 레일 사이에 놓은 뒤 레버를 돌려 고정시키면 활짝 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안 쓸 땐 빼놔도 자국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제품마다 사용법이 다 다르니까 꼭 사용법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전용품은 바로 이 렌즈 커버입니다. 보통 현관에 이런 렌즈 구멍이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안에서 밖을 본다고 하지만 이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밖에서 안을 본다 그래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렌즈 커버입니다. 이 렌즈 커버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테이프만 뜯으시면 돼요. 뜯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붙이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는 열어서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땐 닫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바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로 이 CCTV입니다. 제가 방범용품을 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모형 CCTV였거든요. 이게 설치가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설치가 쉽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건전지 2개만 넣으시면 돼요. 건전지를 이 안에 넣으시고 닫기만 하면 여기 반짝반짝 불이 빛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CCTV만 붙이면 진짜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못을 받거나 드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사전 협의는 꼭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번에 가지고 온 방범용품은요, 아세톤하고 화장솜, 알코올솜 이렇게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방범용품이야? 맞습니다. 이게 방범용품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새 도어락을 많이 쓰잖아요. 도어락에 찍힌 지문을 이용해서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종종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닦아내거나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닦아내면 지문이 다 사라져요. 자, 이 아세톤이 도어락 지문을 없애는 데도 좋지만 오늘 받은 이 택배 송장번호 개인정보들 있잖아요. 이걸 또 한 번에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자, 송장번호에 이 아세톤을 부으면 어때요? 싹 사라졌죠? 마술사 맞죠? 자, 이렇게 송장 번호를 안 뜯어도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고지서는 아까 얘기 드린 이 스탬프 있죠? 이 스탬프를 이용해서 한 번만 딱 하게 되면은 짜자잔!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좋죠? 그리고 이런 고지서는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돼요. 환경도 지키고 방범도 지키고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혼자 사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방범용품들도 다양하고 설치 방법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꼭 사용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슬기로운 혼자 살기 꿀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 다들 좋아하네. 야, 역시 이런 거 모아서 알려주는 데 없다니까. 지연아. 야, 너 이번에 올린 콘텐츠 괜찮더라. 나 일주일 동안 출장 가서 집 비우는데, 아니 혼자 살면 대신 집 봐줄 사람도 없고 걱정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도 콘텐츠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오, 완전 괜찮은데? 알았어, 내가 참고할게. 고마워. 명절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땐 문단속이 필수. 환기 때문에 열어놨던 작은 창문들도 꼭 잠그고요. 매일 배달되는 물품이 있다면 사전에 신청해서 잠시 중단. 우편물도 우체국에서 우편 일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귀가 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어락 배터리 방전으로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을 땐 당황하지 말고 9V 건전지를 준비해서 이 부분에 갖다 대면 열 수 있어요. 야, 이 정도면 혼자 살아도 걱정 없겠는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혼자 살기 꿀팁.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호신술을 알아보자. 이제 이 정도면 안전한 거겠지? 그래도 집에 누가 들어오거나 길에서 나쁜 사람 만나면 어쩌지? 길에서 강도를 마주친 여성이 평소에 익혀둔 호신술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화제입니다. 그래,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걸로 배워야겠다. 좋았어. 안녕하세요. 경찰관이 알려주는 1인 가구 거주자를 위한 호신술 편입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좀 더 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인데요. 호신술에 대한 이해와 순간적인 공격으로 틈을 만들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고 알려드릴게요. 이 호신술만 익히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기술이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듣겠다고 결심을 한 것 자체도 스스로의 존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큰 용기의 시작이거든요. 준비한 내용은 3가지 사례와 이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시작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밤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에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불쑥 나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호신술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고 재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데요. 우리가 평소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이를 이용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작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목이 잡혔을 때에는 휴대폰을 잡은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가격 후 도주합니다. 안을 때에는 휴대폰으로 상대방 옆구리 등을 가격 후 도주합니다. 머리채를 잡혔을 때에는 한 손으로 상대방 손을 잡아 고정하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손목을 가격 후 도주합니다. 상대가 올라탔을 때에는 휴대폰으로 손목 등을 가격하여 틈을 만들고 얼굴을 밀어 빠져나와 도주합니다. 이거지. 구보탄, 3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등의 전문 호신용품이 없어도 가방 속, 주머니 속에 있는 물품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소지품을 활용한 호신술의 경우 맨몸으로 대처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품의 형태에 따라 손으로 잡는 법을 달리하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을 감싸잡고 모서리, 면 등을 이용한다면 다각도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또 휴대폰을 기본으로 소지품을 활용한 호신술을 교육한다면 다른 소지품으로도 어렵지 않게 응용 가능할 거예요. 립스틱이나 화장품, 칫솔, 붓채, 볼펜 등 긴 물체의 경우 손에 쥐고 찌르듯이 공격할 수 있어요. 손바닥 위에 얹어 그대로 쥐면 되지만 공격 중에 뒤로 빠질 수 있으므로 엄지로 끝부분을 누르듯 잡는 것이 좋은데요. 볼펜의 경우 심을 밖으로 빼서 송곳같이 뾰족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쇠고리의 경우 둥근 링이 있고 부피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손가락에 끼우는 것이 좋아요. 둥근 키링을 손가락에 끼우고 마치 쌍절곤을 휘두르듯이 열쇠를 돌려서 공격하거나 열쇠의 단단하고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누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좋은 호신용품이 될 수 있어요. 가방의 경우 크기와 상황에 따라 잡는 방법이 다른데요. 큰 가방의 경우 가방의 양옆을 잡아 방어용이나 미는 등의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작은 가방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가방이나 끈을 잡아 휘두르는 게 좋아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 얼굴을 향해 가방을 던지며 시야를 방해하며 상대를 교란시킨 뒤 추가 공격 또는 도주를 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소지품을 이용한 호신술의 준비 자세입니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 소지품 모서리로 상대방을 겨누어 바로 공격이 가능한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때 양손이 항상 턱 주위에 있어야 신속한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목, 관절, 코 등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점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내려찍기, 좌비껴 내려치기, 우비껴 내려치기, 정면치기, 밀기, 휘두르기 타격 시 팔을 다 펴지 않고 찍듯이 공격하여 빠르게 회수하며 연속 공격에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세를 바꾸어 타격을 할 때에는 어깨뿐만이 아닌 허리와 무릎을 이용하여 체중 이동을 하며 강한 타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손목을 잡혔을 때는 팔꿈치를 올려치듯이 내 몸으로 당겨주고
손바닥을 이용하여 얼굴을 민 뒤 도망칩니다. 뒤에서 안거나 입을 막을 때는 발 뒤꿈치를 이용하여 발을 힘껏 밟은 후 엉덩이를 옆으로 빼 망치 주먹이나 손날로 낭심을 친 뒤 도망칩니다. 앞에서 목을 조를 때는 어깨를 쳐올려서 빠져나온 뒤 도망칩니다. 머리채를 당길 때는 상대방의 손을 잡아 자신의 머리 위에 고정, 뒤로 가며 몸을 틀어 팔 위에 팔꿈치를 올려 무게를 이용하여 팔을 누르시거나 망치 주먹으로 팔을 쳐내고 발바닥으로 상대 다리를 누르듯 차면 됩니다. 뺨을 때릴 때는 귀와 안면부 등 충격을 강하게 받는 곳은 신속히 팔을 올려 방어하고 손바닥으로 상대의 턱을 때린 후 밀어내며 현장을 벗어나세요. 누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폭행을 할 때에는 누운 채로 허리를 들어 넘기는 방향의 상대 팔과 다리를 걸어줍니다. 이외에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심기가 앱이나 112 신고 앱 등을 미리 설치해두면 거주지 주소나 이동 경로를 입력하게 되어 주소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기권 안전기가 앱, 여성 안심기가길 이용, 안심기가 스카우트 신청, 순찰구역 신청 등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으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도와주세요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요. 위험한 장소를 지나갈 때는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가는 것은 위험해요. 다만 가족과 전화하면서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어 데리러 와줘와 같은 통화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여성과 아동을 유인하는 수법도 자주 발생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데이트 폭력 중 사이버 음란물 유포 등에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인 간의 영상 촬영이나 특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만나면 헤어져 줄게라는 말로 유인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스위치형 비콘을 누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 및 통합대응센터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안전사업,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 조도 재조정, 귀가 도우미 등을 평가하여 안심마을에 선정된 지역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여성 안심마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안전생활환경 조성 프로젝트,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휴대폰 등 소지품을 이용한 호신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호신술을 알아봤고 안심기가 앱과 안전행동 요령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신술의 목표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알려드린 모든 기술을 한 번에 익히고 전부 다 사용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만의 기술 한 가지를 매일 연습을 통해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에 1분만 투자한다면 위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변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도 여러분의 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에서 지켜드릴게요. 그래, 하루에 1분씩 투자해서 호신술 연습 좀 해야겠다. 내 몸은 내가 지켜.